어떡하죠? 국제선이 또 연기됐습니다. 8월 17일 날 하늘길이 열리기로 했는데 9월 1일로 연기됐습니다. 8월 10일 저녁 8시 50분에 늦게 소식이 나왔어요. 강요회의를 통해서 장거리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거리 버스, 국내선, 국제선 다 9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오픈이. 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8월 10일 월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소식 마련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역시 코로나 브리핑입니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카라 시청 봉쇄 소식, 봉쇄 예정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는 카트만두의 모든 병원에 있는 병상 중에서 20%를 다 코로나 관련 병상으로 징발한다는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 24시간 동안 338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네팔 총 확진자 누적 건수는요 23,310명이 됐습니다. 네, 23,000이 넘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카트만두는 좀 잦아들었습니다. 약간.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 전체를 보면은 44명이 늘었네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36명 늘었고요. 랄리푸르가 4명, 박타푸르가 4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카트만두 밸리 확진자 누계는 1,100명이 이미 넘었고요. 그리고 지금 활성되어 있는 사람들 자체도 1,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계속 전해드리지만 카트만두는 이상하게 회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지금 거의 90% 가까운 그 사람이 지금 회복이 안 돼서 병원에 있습니다. 이건 좀 무슨 왜 그런지 사실 그 계속 전해드리지만은 네팔 평균이 70%가 넘거든요, 회복률이. 그런데 여기 지금 카트만두만 따지고 보면 10% 정도 보시면 돼요. 이상하게 좀 그 카트만두는 안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사망자 4명 더 나왔습니다. 4명이 더 나와서 현재 총 누적 사망자는 79명 기록 중입니다. 사망자 면면을 보면요, 방케 디스트릭트에서 70세 여성이 네팔건지 의과대학에서 사망을 했네요. 네, 이 여성은 고혈압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엔 퍼르샤입니다. 퍼르샤 계속 나오죠. 빌건지 쪽에서 계속 지금 거의 한 6, 7일 계속 지금 사망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 45세 여성입니다. 여성이 좀 많이 사망했네요. 오늘은 고혈압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 두 가지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여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카트만두네요. 카트만두에서 2명 사망이 나왔네요. 76세 남성이고요. 미드바네솔 메디케어 병원에서 사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분은 인공호흡기 장착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폐렴하고 고혈압하고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기저질환자였습니다. 또 한 명, 마지막 한 명은 64세 남성입니다. 역시 카트만두고요. 메디시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입니다. 네, 지금 계속 그 사망 소식을 보다 보면은요, 대부분이 어떤 기존의 질병을 앓고 있다가 코로나에 감염돼서 그것이 급격하게 악화돼서 사망한 걸 지금 대충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돌아가시고요. 아무튼 지금 카트만두가 그 병상이 부족해 갖고 앞서 처음에 전해드렸다시피 20%를 모든 병원의 20%를 코로나 관련 병원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없어요. 다 꽉 찼어요. 꽉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전해드리지만 카트만두가 지금 1,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 다 못 둡니다. 그래서 집으로 무증상자 이런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은 시키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잘할지, 가족들의 또 위험은 없는지 좀 의문입니다. 네, 완치자 140명이 늘었습니다. 140명이 늘어서 16,493명이 됐네요. 지금 완치 그 회복률은 70.7%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나라 지금 네팔 평균은 70%가 넘는데 이 그 카트만두 이 디스트릭트 안에는 10%도 안 돼요. 문제입니다. 네, 집중 치료 인원 194명 늘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6,738명이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격리 중 인원은 빠졌습니다. 279명이 빠져서요 1,759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PCR 테스트는요 역시 8,000건 넘겼네요. 8,432건 실행해서 지금 네팔 누적 건수는 45만 2,236건입니다. 네, 올리 총리가 전에 그 네팔 인구의 2%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금씩 근접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전해드렸듯이 8월 10일 저녁에 5시부터 강요회를 시작해서 한 8시쯤 끝난 것 같아요. 기사가 뜬 거는 8시 50분에 떴습니다. 50분에 떠가지고 일단 장거리 버스, 국내선, 국제선 다 9월 1일로 일단은 연기시켰습니다. 연기시켰는데 사실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계속 연기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9월이 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미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네팔에서 그 봉쇄하는 기간보다 항상 더 멀리 가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게 더 어떻게 보면 소식이 더 정확할 수도 있고 판단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대한항공은 이미 7월 달부터 9월 29일까지 운행을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근데 계속 거기에 맞춰가는 모양새입니다. 네팔 정부가 계속 조금씩 개방을 늦추고 있는 거고요. 그 8월 10일 날 이 강요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요 아마 카트만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카트만두가 1000명이 넘어가고 그리고 활성 사례도 1000명 넘고 병상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서 프로토콜을 그 관광객 받아들이는 프로토콜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했었냐면요, 들어오는 사람 출발 국가에서 PCR 테스트를 끊어서 72시간 내에 거를 끊어서 와야 된다. 이거가 선결 조건이고, 두 번째는 와서 호텔에서 3일 지냈다 나가라 이거였어요. 그 누가 관광객이 그 한 100불에서 150불 하는 PCR 테스트를 받고 또 카트만두 들어와서 격리 3일 동안 하고 누가 그렇게 관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아니면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팔에서는. 그런데 그것마저도 불안하다는 거죠. 지금 그 카트만두가 이렇게 계속 그 확진이 많이 뜨는 이유가 정부에서 보는 건 그거예요. 카트만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감염을 시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게 네팔 내 카트만두 외부가 될 수도 있고 비행기를 통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도를 지키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아마 9월 1일로 연기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강요회의보다 그 조금 작은 다른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가 뭐냐면 이제 이 코로나만 전담으로 해서 그 회의를 하는 그 단위가 있는데 CMSS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 거기 의장이에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그 CMSS에서 미리 10일 날 오전에 이미 좀 그 올리 총리한테 연기를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9월 이후로 이미 그 제안서는 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를 가지고 8월 10일 날 전체 강요회의를 통해 갖고 결정된 겁니다. 아무튼 그 국제선이 풀리자마자 네팔로 들어오기로 계획했던 분들은 좀 계획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계속해서 전체 네팔 소식과 단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팔은요 8월 6일부터 야간 럭다운 들어가 있죠. 야간 럭다운이 들어가 있어서 저녁 9시부터 통금이 시작이 됩니다.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5시까지는 사람이나 차량 통행이 안 되고요. 만약에 이동 시 적발이 되면은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카트만두 밸리 외부에서 밸리 안으로 카트만두로 들어오는 차량은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7시까지 통행이 금지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카트만두 밸리 안에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랄리푸르 디스트릭트, 박타푸르 디스트릭트 지역 정부는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가 셧다운을 했고요. 일부 비상 서비스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문을 닫았으니까 지금은 일 못한다고 봐야 돼요. 정부와 관련돼서 거버넌스로 일하는 어떤 그 NGO라든가 아니면 뭐 공사하시는 분들도 깝깝하실 겁니다. 지금은. 네, 그리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단신입니다. 카트만두에서 들어온 단신입니다. 카트만두 이미그레이션 이민국 직원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이민국 서비스가 중단되고 이민국은 폐쇄됐습니다. 부서 직원 57명 PCR 테스트 중 1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네요. 그래서 응급 상황을 제외한 모든 비자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네, 그 카트만두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주 가는 곳이 이제 그 이민국인데 지금 지난번에 보건부에서 확진이 1명 나왔잖아요. 확진이 나오면서 다른 부서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국을 했더니 이민국에서 1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민국을 문을 닫았고요. 그러나 아마 공항은 안 닫을 거예요. 공항에 있는 이미그레이션은 계속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언제 오픈될지 몰라요. 아마 그 추가 공지가 있을 거예요. 네팔 같은 경우는 뭐 문을 닫겠습니다, 뭐 문을 열겠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서류 하나 A4지에다가 뭐 알립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뭐 오늘부터 뭐 당분간 폐쇄에 들어갑니다 하고 딱 해서 자기네 그 기간 있죠. 그 밖에 그냥 붙여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다가 띡 나오고 이게 끝입니다. 사람들이 찾아다녀야 돼요. 홈페이지를 항상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나.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쉬운 거죠. 옛날에는요, 예전에는 인터넷 없을 때는 거의 기간까지 항상 다 갔어요. 사람들이 가서 왜 문을 닫았지, 언제 문 열지, 이걸 다 봤습니다. 지금 그래도 인터넷 시대라서 여기 앉아서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명이 공유를 해주면은 그 서류를 사진 찍어서 공유하면은 또 이게 금방 퍼져요. 되게 SNS의 힘이 굉장히 요즘은 빨라가지고 한 30분이면 다 이제 온 나라로 퍼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미그레이션 이 비자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비자를 갱신하는 분들, 이런 분들 지금 다 차질이 생겼습니다. 차질이 생겼어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라니 포카리에 있는 경찰 인력 3명이 확진이 떴다고 합니다. 네, 라니 포카리도 거기가 검문소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주로 그 면허증 검사라든지 그 바이크 등록증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사람이 타는지 이런 거를 검사하는 사무소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경찰 인력이 또 3명이 또 확진이 떴네요. 다음은 모랑입니다. 모랑 디스트릭트에서 주 법원 판사가 확진이 났다고 합니다. 네, 법원 판사가 확진이 났으면 아마 재판 업무가 좀 약간 차질이 생기겠네요. 네, 다음은 바라 디스트릭트입니다. 바라 디스트릭트 병원이 하나 폐쇄됐네요. 의사하고 병원 인력 10명이 감염이 돼서 바라 디스트릭트에 있는 병원이 폐쇄가 됐습니다. 보통 폐쇄가 되면은 일단 뭐 접촉자 추적하고 소독하고 그러니까 접촉자하고 그 감염자 격리시키고 하면 한 3일 뒤에 다시 여는 것 같아요.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하루면 다 그 싹싹싹 하고 끝나는데 네팔은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정부 PCR 검사를 해도 한 이틀 정도 걸리고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지난번 올리 총리가 PCR 테스트 받았죠. 12시간 안 걸렸어요. 올리 총리는 바로 나오더라고요. 예, 다음 단신입니다. 카트만두 소식이네요. 카트만두 스타병원에서 5명이 확진이 떴는데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별도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지금 불안해한다고. 이게 뭐냐면은 어떤 그 정확한 프로토콜이 지켜지지 않는 거죠. 만약에 병원 안에서 5명이 확진이 떴으면은 거기 왔다 갔다 했던 의사나 간호사들 당연히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당연한데 네팔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막 이런 식입니다. 아무튼 지금 카트만두는 그 전에 제가 130 몇 곳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진자 뜬 지역을 거의 전부입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네, 다음 단실입니다. 껍빌바스투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여기도 병원 인력이네요. 껍빌바스투 병원 인력 4명이 4명과 경비 인력 1명이 확진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서비스가 또 중단 들어갔고 한시적 봉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병원이 계속 그래요. 지금 병원이 계속 문제인데 그렇다고 병원을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필요악인데 그 병원 그 긴급 인력들을 가장 보호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어저께 그리고 제가 빌건지에서 사망자가 계속 나오면서 병원 그 앞에서 시위했던 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빌건지 시위에서 3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시위가 발생한 것은 7일날 며칠 전이죠. 7일날 다른 질병으로 병원을 6군데를 전전하던 여성이 이 빌건지 병원에서 진료 거부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촉발된 시위인데요. 8일에도 또 사망자가 있었고 그리고 9일에도 있었고 10일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사망자가 있으니까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 중에서 시위를 조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년 운동가들인 것 같은데 3명이 체포됐다고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예, 다음 단신입니다. 방케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난번하고 비슷한 소식이네요. 방케 디스트리트에서 코비드-19 확진자가 나왔는데 14명이 연락 두절이랍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이름도 다르게 적어요. 사는 곳도 제대로 안 적어요. 연락 전화번호도 틀리게 적어요. 그리고 연락하면 배터리 빼버려요. 막 이런 식이에요. 되게 비협조적입니다. 이게 이거 그 한국처럼 이런 거 막 그 거짓말하고 그러면 막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할 수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처벌하잖아요. 그럼 감옥소 집어넣잖아요. 그럼 또 형무소, 감옥소가 또 감염이 됩니다. 마음대로 집어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도 제가 교도소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교도소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이제 그 형을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코로나 검사를 안 하고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만 검사를 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만 검사를 해서 격리시키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교도소 안으로 들어보냅니다. 근데도 그렇게 하는데도 교도관들이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니까 감염이 몇 건이 떴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염려한 대로 뭐 크게 확산이 되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아무튼 뭐 네팔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7월 31일부터 8월 8일에 이르기까지 8월 9일까지 되겠네요. 약 40여 편의 그 비행기가 네팔에서 고립된 네팔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 6,000명 정도 송환이 된 걸로 이렇게 나오네요. 네, 다음 단신입니다. 자나푸르는 지금 그 봉쇄에 들어갔는데 봉쇄 일주일 더 연장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마호타리 디스트릭트도 8일이 봉쇄가 연장이 됐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역 정부별로 자체적으로 지금 봉쇄를 계속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그 네팔 군대가 네팔 건지에 보안 업무로 출동을 해서 작전을 하는 것을 전해드렸는데 네팔 건지도 지금 셧다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록다운 들어가 있죠. 그 네팔 빌건지 쪽도 그렇게 들어가 있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소식을 체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은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포카라 시청 봉쇄 예정입니다. 월요일 날 포카라에서 2건의 코로나 감염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포카라 시청 직원이고요. 다른 한 명은 원예센터 직원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정부 기관들이 다 지금 체크를 한번 스캔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정부 기관의 감염이 얼마나 됐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가 확인된 후 포카라 시청을 봉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포카라 시청에서 운영하는 민원센터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감염원을 찾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원예센터 직원은 약 2주 전에 그 카트만두를 갔다가 돌아온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트만두에서 아마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과 접촉한 6명도 지금 격리해서 치료가 아니라 상태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포카라 소식입니다. 포카라 메트로폴리탄 시티 19구역에서 코로나로 감염된 62세 남성이 사망한 후 그 지역이 일주일 동안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자와 접촉한 6명 가운데서 코로나가 1명이 양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봉쇄한 건데요. 현재 그 사망자와 접촉한 67명의 면봉을 검사했다고 합니다. 67명 중에서 6명이 양성 판정이 나온 것입니다. 네, 포카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봉쇄는 아닌데 부분적으로 만약에 감염자가 뜨고 지역 감염이 의심되면 지금 다 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카트만두가 지금 1000명이 넘는 그 활성 사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뭐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이거 왜 많이 가지려고 해요. 하여튼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트만두 모든 병원 병상의 20%를 코로나에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카트만두 보건인구부는 모든 사립 지역병원에 코비드-19 환자를 위해 20%의 병상을 따로 마련토록 지시했습니다. 코비드-19에 감염된 사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 전문 병원의 병상이 부족합니다. 카트만두밸리의 코비드 대응 병원에는 격리침대, ICU 및 인공호흡기가 부족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둘리케를 포함한 카트만두밸리 9개 병원에서 413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1명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고 34명은 중환자실에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중환자실에 있는 코로나 환자는 73명이며 이 중 34명은 3프로빈스에, 32명은 2프로빈스에, 그리고 5명은 5프로빈스에, 그리고 2명은 1프로빈스에 있다고 합니다. 보건부는 새로 감염된 환자의 입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코비드-19 환자를 위해 총 병상수의 20%를 모든 병원에 할당하기로 요청했습니다. 보건부 공동대변인은 모든 병원에 코비드-19 환자를 유치하면 감염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늘어나는 코로나 환자 수가 현재 시설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네요. 네, 지금 뭐 PPE라든지 뭐 장갑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안면 보호대라든지 뭐 이런 거 완벽하게 안 하면은, 완벽하게 해도 뚫리는데 아무튼 뭐 지금은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외통수입니다. 외통수. 카트만두는 그냥 계속 그냥 코비드-19이 쑥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생활 내부에. 그래서 병원 자체가 자체적으로 방역 철저히 하면서, 그리고 대응 진짜 완전 무장해서 환자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병원에 뚫리게 되면은 두 가지 위험이 있잖아요. 일단 치료를 못하죠. 그리고 병원은 또 아픈 사람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감염돼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은 정말 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늘 세 가지 소식은 이렇게 하고요. 계속해서 책 소개 계속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며칠째 하고 있죠? 3일째인가 4일째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제 두 분이 더 서현미 작가의 나의 히말라야에게 책을 사 주셨습니다. 한 분이 2권을 사셨어요. 2권을 사시고, 다른 한 분은 나의 히말라야에게 요 한 권과 서현미 작가의 첫 번째 책,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첫 번째 책까지 같이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4권을 제가 팔았고요. 앞으로 6권만 더 채우면 됩니다. 제가 계속 나의 히말라야에게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제 패친께서 이 책을 읽고
여기에서 좋은 문구를 뽑아주셨어요. 저한테 뽑은 건 아니고요. 패친이니까 페이스북에다가 게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그것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서현미 작가의 첫 번째 책은요, 네팔은 여전히 아름답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나의 히말라야에게 그 책 내용 중에서 제 패친이 정말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나누고 싶은 글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신 거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삶의 한 페이지가 어두웠을지라도 희망을 안고 우리는 다음 페이지를 넘긴다. 그렇게 내 앞에 닥칠 삶의 리듬을 받아들이려 한다.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다.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나마스테. 네, 224쪽에 실린 글입니다. 네, 이 서윤미 작가의 나의 히말라야에게 책은 출판사 스토리닷에서 나왔습니다. 그 검색을 하시면은 네팔 관련 책 부분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올라와 있고요. 뭐 교보문고나 그런 그 온라인 서점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온라인 서점에서 사지 마시고요. 지방에 있는 동네 서점, 조그만 서점에 가서 사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서점은 돈 많잖아요. 교보문고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흑자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 서점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책도 안 읽는 판국에 지금 코로나까지 왔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동네 서점 가서 사시고요. 만약에 동네 서점에 이 책이 입고가 안 됐으면요, 주인한테 입고 시청을 해 주십시오. 그럼 아마 한국은 뭐 2, 3일 안에 입고가 바로 될 겁니다. 네, 자TV는 이렇게 계속 그 네팔 소식과 그리고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네팔의 소식을 업데이트 받아보실 분은 구독과 구독 옆에 종 모양 클릭하시면 전체 설정 나옵니다. 전체 알림 설정하시면 제일 먼저 네팔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처음 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거, 국제선이 8월 17일에서 9월 1일로 연기됐습니다. 오픈이. 만약에 8월 달에 네팔로 들어오기를 계획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일정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TV의 최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